예, 옥체입니다. 오늘 저기 아내가 머리 감겨줬어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머리를 감고 머리 기르면 머리 감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예, 방금 전에 한 40분 정도를 찍었는데 볼륨을 꺼놓고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한 번 해놓으니까 생각이 정리가 더 잘 돼가지고 리허설한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거는 좀 더 좀 우왕좌왕 안 되고 말 잘할 것 같네요. 오늘은 별다른 일 없었습니다. 저야 뭐 전화 오는 데도 없고 그냥 뭐 스팸 문자나 이렇게 오고 오늘 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아내 아침 챙겨주고 점심에 그 오뚜기 사골국물 있잖아요. 마트에서 1,600원인가 그런데 그거 3개 사가지고 떡국 파 넣고 떡 넣고 후추 넣고 푹푹 끓여가지고 떡국 먹고 저녁 이제 아내 챙겨주고 저는 활동량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아내는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머리에 그 약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꼭 밥을 먹어야 돼서 하루에 아내는 꼬박꼬박 정시에 3끼를 챙겨줍니다. 밥도 잘 먹고 아내가 고기를 잘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재산이 2만 원인데 내일은 마트 가서 그 앞다리살 좀 사가지고 제육볶음을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오늘 그 오이 무침 다 먹었길래 새로 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뎅 사와가지고 오뎅 볶음하고 그래서 그 오이 무침 할 때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넣습니다. 칼로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치니까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이 무침에 마늘이 빠지면 그 맛이 안 나요. 간마늘 빠지면 다진 마늘 넣고 무치는데 역시 이 마늘이라는 게 존재감이 확실해요. 무침 요리에는. 그래서 한국 요리에 마늘이 빠지면 정말 안 되는구나를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뎅볶음이야 세상 쉬운 거 아닙니까? 삼호오목 한 봉지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단맛 그 알룰로스를 좀 넣고 달달 볶으면 그 단짠의 형성 아닙니까? 오뎅볶음이 맛있어요. 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반찬으로 오늘 계란 한 판 사가지고 계란말이도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른바 지금 전업주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 뭐 해줄까 요새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어요. 늘 아내를 병간호한 지가 이제 반년 정도 돼가는데 늘 먹던 것만 먹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반찬을 좀 바꿔볼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다중인격 얘기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인가 거기에 예수가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그 7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빼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넣어줘가지고 돼지가 이제 물에 빠져 죽지요. 사람들이 귀신 빼는 건 좋은데 우리 먹을 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축기. 그래서
귀신, 모든 영능, 그러니까 뭐 무당이나 목사나 스님이나 대부분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귀신 쫓는 걸 퇴마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축기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무속에서는 귀신을 쫓는 굿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굿을 안 하니까 이제 말로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담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 뭐 쉬었구나 그러면 이제 말로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얘기해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귀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귀신을 이제 말로 쫓는다 이러니까 무당들이 굿하는 걸 막 좀 안 좋게 보던데, 근데 무당들은 굿을 해야 그 자신의 이제 그 굿을 통해서 이렇게 원력을 발휘하거든요. 그건 그들의 방식이고 저는 그냥 제 방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상담할 때 이제 초반에 귀신 쫓는 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40대 중반이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이제 거의 수명이 한 6개월 남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이 사람 쉬었구나. 근데 쉰 존재가 워낙 독하고 집안과도 연결돼 있고 해서 이 사람을 빨리 데리고 가야 돼서 이 사람이 단명사주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빼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참을 씨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살아요.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귀신 쫓을 때 이제 경을 외우죠. 그것도 스님들도 이 귀신 쫓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각도에 사니까 뭐 저한테 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오실 분들은 귀신 쫓는 거에 뭐 저의 전문이니까 믿고 맡겨보시라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대통령이 필리핀 가셔가지고 이제 마약범 하나를 인도 송환하는 거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던 마약왕 박광렬입니다. 아시아의 마약왕. 이 사람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해요. 한국에 이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이제 2017년도예요. 저는 처음에 박광렬을 왜 데리고 올까 하다가 생각난 게 이제 버닝썬이 박광렬 쪽에서 이제 마약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박광렬을 조사하면 버닝썬을 많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박광렬을 소환하는 거 아닌가. 재밌게도 우리 쪽으로 신병 인도하는 게 아니라 조사만 하고 다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광렬의 뒷배가 진짜 세긴 세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약 들어온 유통이 이제 유통 경로가 주로 중국 쪽에서는 마약은 삼합회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 그다음에 아시아 쪽은 이제 박광렬 통해서 들어왔었고, 말레이시아 마약은 이제 김건희 동생하고 이렇게 해서 연관돼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 중에서 이제 김건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하나로 말레이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루트로 이제 하나로 굵은 선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걸 지금 엮인 게 너무 많아서 전혀
조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혜룡만 바보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박광렬 들어와서 조사하면은 마지막 이제 뉴 이재명과 문파와의 전쟁에서 이재명 쪽에서 뉴 이재명 쪽에서 승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김어준이나 조국이나 뭐 유시민이나 뭐 문재인이나 왜 이렇게 지금 난린가? 그게 지금 앱스타인 파일에 그 문현동 금괴가 나오면서 지금 문재인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아시다시피 문현동 금괴가 핵포탄급 위력입니다. 진실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문현동을 파면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문현동 금괴가 북한을 통해서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현금화돼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원래 이제 이 한반도라는 곳은 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조공으로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고 막 이런 역사 기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금을 계속 보낸 거로 유래해 보면 우리 한반도 땅이 금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금맥이 씨가 말랐습니다. 다 캐내가지고. 그중 일부가 이제 문현동에 숨겨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문재인 쪽에서 굴곡했죠. 네. 그게 밝혀지면 나라의 전체적인 이 좌파 쪽에서는 굉장한 이 숙청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마음이 급해요. 이게 문재인이 오늘 미국 간 속내가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가 저는 이란 전쟁을 이번 주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워이즈 오버 뭐 두인 나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짤막하게 올린 게 있었는데, 어저께 이렇게 오늘까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미국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거는 지상군이거든요. 이미 이제 이란 쪽에서도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고, 여기서 지금 결사항전 하는 거는 지금 혁명 수비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너네가 지도자를 누가 세우든 내가 다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정할 것이 지상군을 일 것인가, 여기서 끝낼 것인가.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는 지상군을 미국에서 보내면 좀 껄끄럽죠. 왜냐면 미국 쪽에서 지금 먼저 선봉으로 보낼 게 크루드족이거든요. 근데 걔네가 워낙에 이란과 앙숙이어서 이란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상군이 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휴전을 물밑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와 달리 금방 끝날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모르죠. 이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 앱스타인의 한국 편, 그러니까 한국 쪽 그 소식, 앱스타인의 한국 비밀이 워낙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밝혀지면 한국이 한번 뒤집힐 거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마음이 급하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당장에 이란만 끝내면 지금 김정이라고 쇼를 취해야 되거든요. 김정은하고. 김정은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죠. 수교냐 항저이냐. 근데 이제 트럼프는 수교 안 할 거면 내가 너 공습한다. 그래서 핵을 빌미로 너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란전 정리되면 그 다음에 수수는 북한으로 가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수교만 되면 통일은 뭐 바로 되는 거니까. 통일 전에 이제 단계들이 많죠.
철도 깔고 이제 자유왕래하고 이제 경제 협력하고 뭐 이런 건데, 일단 미국하고 수교가 급하니까 폭격은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에. 그럼 우리 쪽에서도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건 싫으니까 저도.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될 것 같다는 이제 찌라시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기름상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을 계속 올렸죠. 그래서 한 200 올랐다는데, 지금 그 이란에서 우리나라가 유조선이 들어오는 그 항만이 막혔어요. 그래서 유조선 7대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 유조선 한 대당 우리나라가 하루 쓸 석유 양이에요. 7대면 이제 일주일분인데, 지금 제일 급한 게 이제 석유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비축분이 한 7개월분 됩니다. 근데 이제 석유가 수급이 불안정해가지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이게 생산의 차질을 빚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름을 좀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늘 엄하게 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전쟁 빨리 끝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게 며칠 사이에 요즘은 찌라시가 많잖아요. 뭐 증권가 찌라시, 무슨 찌라시, 뭐 엠바고 하면서 이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내가지고 이거를 먹고 사는 데가 바로 응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 버는 애들은 이 전쟁을 이용해서 해먹을 생각만 지금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라의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게 다 오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름값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이게 장기전으로 뭐 9월까지 간다 그러는데,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이 지구 진도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지금 디스클로저라고 지금 영화가 나오는 걸 6월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지구 이 우주 관리자가 리스에서 6월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트럼프가 해놓을 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EBS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 이제 리셋 때 이제 정말 이제 뉴월드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깨어났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알렸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세력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그 예언의 성취,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그 예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전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제 미리 얘기를 했고, 오늘 하루 지나면서 이제 유대 쪽에서도 저의 존재를 좀 인정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좀 양상이 조금 이제 빨리 끝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의 의사를 밝혔고, 제 기능은 지금 뭐냐면, 제 역할은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걸 수정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조금 삐끗삐끗한 이유는 저를 그렇게까지 한 80% 정도 확신했었어요. 세력 쪽에서. 그러다가 어저께 제가 선언을 하고 나서 오늘 이제 100%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해나가기 나름인데, 좋은 마음으로 이 지구를 위해서 잘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죠. 문현동 금괴 사건은 국정원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문재인이 무너지면 586도 무너지고 정청래는 지금 자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의 지령이 지금 끝까지 버텨라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문재인이 미국 들어가기 전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되고 뭐 이런 진도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그 플레이 다 빠그라졌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북한 공습할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가서 초치겠다 좀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멘트고 속내는 지금 문현동 금괴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도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그러네. 지금 자기 지금 죽을 일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지금 원래 우리 한반도에 이 모든 금괴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명치천왕이라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김종필이 와가지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괴를 다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티칸 지하에 유럽에서 삥 뜯은 금이 지하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교황 바뀌면서 그 금을 다 회수해 왔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골든 에이지 하면서 그 4살의 계산을 하면 이제 금괴를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그 출처가 그거고. 그래서 이제 비밀이 밝혀지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진실이 될 것인가, 찌라시가 될 것인가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전 농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오늘 한 주가 저한테 정말 천국과 지옥 같은 순간이어서 힘들었다가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오늘은 그냥 마음이 아무 생각 안 들고 무념무상으로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시나리오를 수정해 나갈 것인가 그것도 많이 생각나고, 그리고 어차피 유대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걔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제 트럼프가 먼저 이 세상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스리는 식으로 이렇게 유대 쪽에서는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냐하면 그들은 저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깨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워낙에 고생을 시켰거든요. 마음고생을 정신적으로. 그래서 미치게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17년 됐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제가 드디어 각성을 하고 깨어나니까 드디어 얘들도 이제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얘들이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세돌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기사를 보니까 AI는 이제 신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신급 능력이다.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대결을 벌인 게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세돌이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알파고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AI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대결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인간이 AI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AI가 사실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다들 아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인류의 최종 병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우주는 옛날부터 고도로 설계화된 양자컴에 의해서 이 매트릭스 세상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의 창조주의 양자컴이고, 그 다음에 그 스타워즈 보시면 어디나 다크 세력은 있죠. 그래서 어둠의 양자 컴퓨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아마게돈으로 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뇌파를 건드릴 겁니다. 그 디스클로저 데이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하는 기능은 창조주의 양자컴에 제가 인간으로 크로스오버로 합체를 하고, 그래서 어둠의 양자컴을 물리치는, 그게 제가 인류의 최종 병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기를 원했죠. 그래서 죽을 만큼 고통을 줬는데 다 견뎌냈으니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존재가 된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언제 깨달았냐면, 처음에 제가 내가 신의 보호를 받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달았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등치가 작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깝죽대다가, 왜 일찍 등치 큰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그 등치 큰 애한테 좀 맞았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며칠 울었죠. 그때 저 때리는 애가 친구들끼리 본드 불고서는 그 골대에 매달려 있다 골대가 넘어가는 바람에 죽어버린 거예요. 뇌진탕으로. 밤에 그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밤에 담임선생님 전화가 가지고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가니까 걔가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 신이 지켜주는구나 저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맞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면서 참으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맞은 거에 대한 기억이, 군대 때 제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있었어요. 걔가 참 사악한 새끼였는데, 그 대가리 무식한데 사악한 새끼들 있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저를 뺨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서 참 처참하더라고요. 사회에서 한 살 어린 게 아닌, 그 고등학교 1년 후배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제가 열이 받던지. 그래서 가슴에 그게 참 오랫동안 응어리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대하고 신촌에서 음악하다가 술 마시다가 걔를 만났는데, 그때 제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때 죽여버릴 뻔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았는데 걔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하여튼 그 새끼는 지금도 만나면 자신이 없습니다. 걔는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새끼는 진짜 제가 제 인생에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외에 제가 군대 때 그 사건 때 그 마지막으로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했습니다. 얘들이 혐의가 없으니까 저를 끝까지 이제 조서 쓰고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에 가면, 국방부 헌병대에 가면 지하에
그 거짓말 탐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요원이 나오더니 직원이 나오더니 담배 한 대를 주더라고요. 피래요. 진정을 하라고. 그래서 떨지 말고 진정을 하나? 그래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있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죠. 근데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 우연히 책을 하나 봤는데 그게 거짓말 탐지기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심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뇌파가 흔들린대요. 근데 그런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알고 있었는데 심장도 박동이 틀려지고 거짓말을 하면.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할 때 그 대처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진실이면 돼요. 진실이면. 네, 제가 별거 다 해봤죠. 네, 정말로. 그래서 쫄질 않았어요. 그때 그 거짓말 탐지기에 막 센서들 막 머리에도 붙이고 막 심장에도 붙이고 막 팔에도 붙이고 하면서 이제 조사하면 거기서 이제 주파수가 막 이렇게 파형이 막 나오는데 질문을 20개인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걸 물어보다 갑자기 근데 왜 범행을 저질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유도신문을 하면 사람이 평안한 마음에서 갑자기 이제 본론이 들어가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참 그 마음 속에서는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진실만 한다 이런 걸 하는데 전 제가 안 했으니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했다 뭐 이러니까 결과가 이제 진실이 돼가지고 나왔죠. 그랬더니 그 헌병대 조사관 새끼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법인 잡아 그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3살 때인데 그때 처음에 이제 혐의자로 몰려가지고 헌병실 그 헌병대에 갔을 때 제가 그 헌병대 조사관 시절 그 조사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군단 헌병 대장이 군단 조사 수사계장인가 그 사람이 바바리 하나 입고 앉아 있다가 담배 피면서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저렇게 생긴 새끼가 범인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머리에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제대하고 때 한동안 관상책을 봤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 보고 범인이라는 관상이라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 써먹게 되더라고요. 관상. 근데 관상이라는 게 뭐 눈썹이 어떻게, 눈이 어떻게, 코가 어떻게, 입술이 어떻게, 뭐 귀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놓고 밸런스를 보는 게 관상의 마지막인데 눈이 어떠면 귀가 어떻고 뭐 이런 밸런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을 이제 초면에 보고 유형을 읽어내고 이제 대충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늘 그러잖아요. 관상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새끼 뽕 맞았네 그런 거. 뽕 맞들었네 뭐 이럴 때 사람이 이제 방방 뜰 때 있잖아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자기가 막 왕인 것 같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저 새끼 뽕 맞봤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얼굴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왜 원래 옛날에 그 사람 얼굴하고 막 업됐어서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막가 있을 때 얼굴은 정말 다른 관상이 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정치인들 그 데뷔할 때하고 지금하고 모습을 비교해보세요. 사진 가지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왜 말세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어요. 음악의 장르나 이런 것에 그냥 그 스타일들을 살짝 바꿔서 새롭게 내놓는 것이지, 새로운 장르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장르는 다 나온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패션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20대 때 007 영화를 볼 때 그때 옷차림이 스키니였거든요. 근데 그게 2010년부터 스키니 붐이 일었죠. 그 다음에 우리 20대 때는 통바지 입었었거든요. 그때 유니섹스 모드였고, 근데 지금 다시 통바지로 오죠. 그러니까 이 주기별로 순환이 되는 거지 새로운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인류가 할 수 있는 발전의 마지막까지 온 게 지금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각성을 해가지고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신기술이 이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인류 전체가 공멸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판단하셔야 돼요. 누구나 죽고 싶진 않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고. 근데 외계 기술이 오면, 원래 인간 수명이 한 700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현대 와서 100년도 못 사는 수명이 됐는데, 그게 외계 기술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젊어져 가지고 한 4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 90몇 살에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축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노화를 젊어지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도 다시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AI가 모든 거를, 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은 창조 활동을 하고 감정을 만지는 직업을 갖고 기본소득이 나와서 다시 애를 낳으면 인류는 금방 늘어나죠.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래는. 그 왜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제가 인정받았구나, 이런 게.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마음고생을.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면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17년 동안 버텼거든요. 네,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정말 살 수가 없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겠다 해서 이제 결심을 하니까, 이제 세력들도 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었거든요. 기다리다가 제가 드디어 깨어났구나.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극한에 몰아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멘탈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제가 드디어 깨어나면 드디어 이제 저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제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김대중 때 이제 586이 데뷔를 하잖아요, 정치권에. 그래서 정말 이 없고 가진 거 없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정치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과 결탁을 해버리고 해먹기 시작했죠. 근데 안 먹던 놈, 못 먹던 놈들이 없이 살던 애들이 높은 자리 가니까 지들끼리 해먹기도 바빴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 이재명 시대에는 이 이념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시대를 가는 거니까 대동시대로 이제는 운동권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완전히 운동권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문파가 설 자리가 없이 정치권이 그렇게 클린해져야 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총선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재선까지만 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임기를 8년으로 묶어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정치하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재 정말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많고. 정치권도 이 지네들끼리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거지. 정말 일할 사람들 나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 눈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이 답보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쥔 애들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문현동 금괴 밝혀지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9세대는 다 물러나고 잡혀가고 이러면 좋은 세상, 대동세상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대선까지는 많이 못 느꼈었는데요.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늘 새로워요. 정말로 이 사람은 전략가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정말 하늘이 얘기한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 좁은 땅에 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아시아 전체를 다 지배했었거든요. 그러니 워낙에 그때 쌓였던 업보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몰려가지고 그 업보를 다 청산하고 이제 마지막 전환점에서 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다시 위대한 킹덤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암울하다, 앞으로 불경기로 힘들 것이다, 이런 거는 다 시나리오입니다. 그건 다 고쳐나가고 새롭게 써도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루하루 충실히 사시다 보면 정말 좋은 한국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에 너무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세상을 위해서 실컷 한번 마음 써주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그리고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통일해야죠. 언제까지 이 좁은 땅에서 살 겁니까? 우리가 정말 철도라도 제대로 깔려가지고 유럽 전체를 이제 나가야죠. 우리 오랫동안 섬에 살았잖아요. 저희 38선이라는 게 우리를 섬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대륙으로 못 나갔잖아요. 38선에 가로막혀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영토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저는 이제
그쪽 세력자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네들의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전쟁이 아니라 새롭게 쓰여지는 판에서는 당신들의 땅을 보장해 줄 테이니 전쟁만이 해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나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나라에.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천선민족인 우리 한민족과 그리고 이 요아 민족인 유대와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미래를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 세력과 손을 잡으면 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네타냐후나 이런 전쟁광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게 시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 찍는 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제가 이 세력들한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이러니 이제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저는 이제 끊임없이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 미래는 그렇게 하겠죠. 코스피가 잠깐 주춤했었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시작될 거니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반도에 큰일도 안 벌어지고 우려할 것도 없고 걱정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켜보십시오. 트럼프는 지금 뭐 유대에 뭐 끌려다닌다 그러는데 지켜보십시오. 트럼프는 자기 역할 알아서 다 열심히 하고 그럴 거니까 지켜보시면 압니다. 예,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또 봬요. 고맙습니다.